제가 이번에 규제에 들어간 지역들 보면서 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우리 빌라 경매 하시는 분들이 보는 지역은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로 보는 동네는 어디냐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B급 부동산 경매입니다. 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들이 박살났다. 이번 대책으로 많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규제가 완화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이런 시기에 어떻게 경매로 또 자본을 불려가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네. 단타 아직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단타 이제 끝났다, 경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 가능한 이유, 오히려 네.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시점에 똘똘한 한 채로 가장 좋은 걸 사두는 게 안전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억짜리 70억짜리 사놓으면 오르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50억 70억짜리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들 고민이신 거고, 여유 자금 이런 것들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하는 집들을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드를 내가 열심히 모아서든 아니면 자본을 불려서든 단타 투자를 해서든 모으셔가지고 이제 상급지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엑시트까지 완료하면서 불려가는 투자 방식은 단타 투자가 사실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 투자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단타 투자가 어려워진 거 아니야. 어려워진 건 맞지만 여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타 투자가 심지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능해요. 규제 지역에서도. 자, 규제 지역에서 단타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맥락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대출 문제, 두 번째 팔았을 때 비교 과세로 들어가서 단타 양도세 77% 부과가 된다라는 건데, 둘 다 해당 사항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대출 부분에서는 가계대출로 하면은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패스하셔야 되고,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대출로 가셔야 됩니다. 사업자 대출도 원칙적으로는 다 막혔다고 말은 하지만 가능한 대출이 있어요. 잘 알아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법원 뒤편에 가셔서 그 대출 실장님들께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고, 우리 리치스쿨 교육생분들은 우리 담당 실장님께 가시면은 그 대출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리치스쿨의 어떤 혜택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생분들은. 만약에 뭐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다 막혔어. 그러면 우리는 P2P도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P2P 대출도 재경사 측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대출은 어쨌든 가능하다 이 말이죠. 어느 방법에서든. 자, 그럼 세금이 문제인데, 세금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비교과세로 들어가서 높은 세율로 부과가 되지 않냐. 77% 나오는 거 아니냐. 단타로 했을 때 매매 사업자가 있어도. 아닙니다. 1주택이신 분들은 비교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소득세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규제지역 내 주택에 한해 비교과세로 적용을 한다. 즉 다주택자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에서 단타 투자가 가능하니까 평소보다 더 싸게 입찰해서 더 싸게 받으세요. 지금 경쟁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낮게 써도 낙찰이 훨씬 잘 됩니다. 근데 이제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규제지역 내에서는 팔았을 때 77%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2년을 갖고 가려고 봤더니 빌라는 공실상투해야 매도가 되거든요.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9년 전세법 이런 것들이 또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적용이 되면 9년 동안 세입자를 못 내보낸다 하면은 9년 동안 어떻게 보면 빌라는 팔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고민의 부분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없고, 그 법이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아직 결론은 안 나왔으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1주택자 이하이신 분들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대출 그리고 세금 낮추는 거 다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 부분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출 금액이 만약에 5억, 6억 커지면은 아무래도 금융위라든지 은행에서도 이게 눈에 띄겠죠. 그 금액, 대출 나간 금액이 크니까. 근데 우리는 1억, 2억 대출을 받기 때문에 약간 틈새로 빠져나갈 구멍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경매 대출 하시는 법무사님들, 법무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그런 틈새를 찾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틈새가 대출 금액이 커져버리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1억, 2억 이런 작은 것들은 그냥 사실 나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액 투자가 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대출 부분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단타 사례를 내고 있는 또 최신 사례들 있잖아요. 있죠. 같이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치스쿨 교육생분들 낙찰은 너무 많이 받고 계시고, 그 중에서 이제 매도된 사례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규제 지역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서울 전체 포함해서 경기도에서는 광명, 안양, 동안, 그리고 과천, 의왕, 성남, 용인, 수지, 수원, 장안, 팔달, 영통, 그리고 하남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규제 지역인데,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이 받아서
매도한 것들, 아직 뭐 규제 지역 내에서 매도된 사례는 없지만 일주일밖에 안 지나서 지금 규제 지역으로 안 묶인 데들에서 빌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규제에 들어간 지역들 보면서 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우리 빌라 경매 하시는 분들이 보는 지역은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로 보는 동네는 어디냐면 수원은 거의 권성구 쪽을 많이 보고요. 권성구는 딱 피했어요. 팔달 옆인데. 그리고 안양, 만안, 그리고 부천, 그리고 인천을 많이 보잖아요. 인천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고양 쪽도 좀 보고 의정부도 빌라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빌라들이 좀 많은 동네는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왜냐면 규제라는 타겟 자체가 빌라가 같이 껴서 들어가긴 하지만 보통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를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가 많은 동네는 또 피하는 경우가 지금처럼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29기 졸업생분께서 5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고 매도에 성공하신 사례입니다. 4월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1억 4,4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공동담보 물건이에요. 권성구 이제 세류동 쪽에 공동담보 물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는 거와 반면에서 매매가 그래도 잘 됩니다.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도 매도가 잘 된다는 건 이 수원, 권성구, 세류동 이쪽에 이런 준신축급 빌라들의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류동 쪽에 물건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규제 지역도 아니고요. 그래서 70% 80% 대출 받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싸게 받아 놓으셔가지고 단기 투자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세 1억 7천에서 8천 정도로 조사를 하셨고 실제 계약서를 1억 8,500에 쓰셨네요. 이게 수강생분들이 조사를 하는 거는 정말 보수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실제 매매되는 건 저도 말씀을 드려요. 실제 조사한 것보다 높게 내놓으라고. 어차피 손님들이 가격 깎을 거니까. 근데 실제로 높게 내놓은 가격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 1억 9천에 내놨는데 500을 깎아줘서 1억 8,500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팔아도 사실 조사한 가격이 1억 7천에서 8천이니까 비싸게 판 거죠. 조사한 가격보다. 순수익이 2,800, 수익률이 140%입니다. 낙찰 1억 4,400, 대출이 또 90%가 나왔네. 1억 3천이 대출이 나왔습니다. 이건 여전히 가능해요. 지금도 비규제 지역이니까 아직도. 지출을 600만 원 정도 하셨네요. 취등록세, 법무비, 도배, 이자 5개월치. 그래서 투자금이 2천만 원 투자로 이걸 하셨네. 2천만 원 투자금으로 순수익 2,800을 거뒀습니다. 세후 수익이요. 양도세까지 계산한 수익이 2,800. 그래서 2천만 원 투자해서 2,800을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140%가 나옵니다. 엄청나죠? 물론 이거는 이제 대출이 90% 가능했기 때문에 한 거고 80%면은 그래도 한 70%, 80% 선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래도 엄청난 거고 이쪽에 이제 수원 쪽에 또 중국인 분들의 수요가 좀 많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개사 사장님도 중국인 사장님이에요. 또 특이하게. 그래서 중국인 분들이 이 사장님께 많이 찾아가서 아무래도 대화가 잘 되고 중국에 대한 문화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이런 중국인 분들을 모셔서 매매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류동 물건 받으신 분들은 이분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도 그냥 여기 세류동 떡하니 가운데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주변에 뭐 지하철이 있거나 뭐 특별하게 큰 마트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데가 뭐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닌데도 가격이 괜찮으면 거래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고양 다세대 주택이고요. 우리 25기 교육생분께서 낙찰받고 매도를 하셨습니다. 낙찰받은 거는 이제 작년 12월에 1억 2,800에 64% 가격에 받으셨고요. 당시 조사했을 때는 금매가 기준으로 1억 5천에서 6천 정도, 여유있게 하면 1억 8천까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고 입찰을 하셨습니다. 월세는 2천에 70. 근데 실제 매매는 딱 그 중간을 했네요. 1억 7천. 금매보단 좀 비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정도가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사하신 금매가보다 비싸게 파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아요. 비용들도 이렇게 안내를 주셨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비용들 쭉 정리를 하면 1억 2,800에 낙찰 1억 300 대출 받았고요. 그리고 비용들이 2,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총 투자금이 5,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걸로 이제 비용들 다 제하고 나니까 1,400만 원 정도. 그래서 수익률이 딱 30% 정도가 나옵니다. 뭐 40%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세후 수익으로 1,500만 원이면은 내가 월급 외소득으로 계산을 하면 뭐 5개월, 6개월치의 월급이잖아요. 훌륭한 거죠. 여기에 시간이 계속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매물 내놓고 나면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신경은 쓰이겠지만 들어간 돈 대비해서 버는 돈으로 치면 상당히 훌륭하다는 거죠. 40% 기준으로 하지만 30%도 나쁘진 않다. 입지 자체가 여기가 좀 외곽이기 때문에 특히나 고양 이쪽 빌라 밀집 지역은 이렇게 좀 느낌이 이렇게 산 쪽에 있고 오르막 경사 있고 이런 데는 매매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도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광주도 아마 이런 빌라들 낙찰 받으면 3, 4개월 내에 매도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념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례도 한번 네. 보여주시죠.
자, 세 번째, 이쪽 이제 인천 미추홀구도 우리 낙찰 사례, 매도 사례가 꾸준히 나오는 동네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나홀로 아파트, 이것도 공동담보로 나온 물건이에요. 이 도화동에 올레오라는 단지가 되게 많거든요. 도화동에도 있고, 그쵸? 주안동에도 있고, 올레오가 되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로 여러 구역에 있는데, 올레오가 뭘로 또 유명하냐면 이제 전체 건물 대부분의 호실이 후순위 전세로 세팅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이 지금 경매로 나오면 후순위 전세입자가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전세입자 피해 받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최대한 정부에서 구제책을 만들고는 있지만 결국은 낙찰받으면 명도 대상이기 때문에 이사는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는데 요즘은 또 잠잠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정가 2억 8천짜리를 우리 교육생분이 한 반값 정도에 받았어요. 55%. 이렇게 받으면 대출 90%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소득만 받쳐주면. 실제 우리 교육생분도 조사하신 매매가는 2억에서 2억 2천 정도 조사를 하셨고요. 그거를 1억 5천에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실제 매매를 한 거는 2억 300 좀 깎아서 팔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1억 5,300에 받아서 2억 300에 팔았으니까 세전 5천 차익이죠. 비용 빼고 나면은 꽤 많은 금액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 정보도 주셨고요. 확실히 조사 단계에서 잘 팔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준 중개사님이 실제 거래까지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통화 일주일 만에 매수자를 모셔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용들은 취득세 법무비 260만원, 중도상환 수수료 140, 이사비 150, 청소비, 이사비, 인테리어비 235만원, 관리비 57만원, 중개비 81만원, 그래서 총 지출 920만원 정도를 하셨습니다. 대출은 1억 2,200을 받으셨고 세전 수익이 4천만원. 그러니까 세금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3천 후반 정도 남을 것 같아요. 3,600에서 700 정도. 아마 투자금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3,600을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50%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괜찮게 받은 거죠. 그래서 매매 소요기간은 4개월 정도가 걸리기는 했습니다. 입지적인 것도 여기 시민공원역과 주안역 요 일대에 나홀로 아파트들 그리고 15층짜리 뭐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혼재된 건물들 되게 많은데 이쪽 지역이 또 역 중간이다 보니까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경매 나온 것들 50%에서 70% 사이로 받으면 대출도 잘 나오고 방 구조나 이런 게 괜찮으면은 또 매도도 잘 되니까 이쪽 지역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단기에 매도해서 빨리빨리 투자금을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또 준비가 돼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속도인 것 같아요. 입찰도 빨리 해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조사를 하고 낙찰 받고 나서 또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매물로 빨리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오는 손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게 정말 늦어지게 되면 와서 계약했었어야 될 손님을 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정리가 안 됐고 명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못 본다. 그래서 계약하려던 손님도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하고 이러면 사실 진짜 아깝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계약을 하고 내놓으려면 경매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잘 구비가 돼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은 개인이 갖추기에는 좀 힘들어요. 인프라라는 거는 회사 간의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간에 어떤 계약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너무 들고 알아본다 한들 그 업체가 제대로 하는 데인지 신뢰가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저희 리치스쿨에서는 이미 제휴되어 있는 업체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업에 집중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경매 투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연결되어 있는데 연락을 하면 되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그래서 저희는 명도, 세무, 입찰 대행, 입찰 대행은 이제 파트너 서비스죠. 대출 상담사님 연결, 인테리어 업체 연결, 심지어 열쇠공 사장님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연락처 받아서 리치스쿨 수강생입니다 하고 연락을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하나를 혼자 인터넷으로 알아보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걸 해봐서 압니다. 리치스쿨 수강생이 되시면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남들보다 한 10배 정도는 빠르게 투자를 하고 물건을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정리된 물건은 더 빨리 매도가 되겠죠. 예상된 것보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이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낙찰도 자신 있게 받고 매도도 빠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 졸업생이 이제 17가지 혜택이라고 하면 이렇게 저한테 입찰가라든지 권리 분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을 보통 하루 안에 답변을 다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행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기수 중에 물건 추천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빌라 매매, 그리고 빌라를 팜에 있어서 빌라 파는 중개사님, 전문 중개사를 내가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미 연락망이 확보가 돼 있다면 하나하나 전화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또 아낄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그 시간에 본업에 집중할 수도 있고 다른 경매 물건을 찾을 수도 있겠고 해서 저희 매매 중개사님 연결을 해드리고 있다. 연락망들을 공개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재경사 리치스쿨 대출, 요거는 이제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이 다 안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은 재경사 대출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담보 물건만 확보가 돼 있으면 대출이 다 나옵니다. 대신 이제 금리가 16에서 18%니까 그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보증금을 포기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P2P 대출까지 연결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구비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단타 투자할 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무료 단톡방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무료 단톡방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무료 방 사람 모아가지고 뭔가를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 리치스쿨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경매라는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그 분들이 교육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경매라는 거에 교육의 기회를 좀 더 넓혀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무료 방에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격주로 해서 제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특강도 들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뉴스기사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거의 매일매일 나오는 우리 리치스쿨의 낙찰 사례, 매도 사례 보시면서 교육생들이 저런 물건을 낙찰받고 있구나. 그 안에는 그냥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뿐만 아니라 비용들이라든지 그 집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토리들, 명도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카톡 캡처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사실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는 학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주신 수강생분께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거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졸업생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무료방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매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혜택들은 계속 늘어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늘어가는 혜택들을 여러분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